자, 여집합입니다.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좀 먼저 살펴볼 건데, 여집합과 차집합은 의미상으로 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여집합부터 먼저 들어가는데, 저 여자가 무슨 여자냐? 혹시 이 여자라는 말에도 들어봤나요? 개집 여자 말고요. 개집 여자밖에 몰라? 아, 나는 여자 하는 여자밖에 뭐 없나요? 여자?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나요? 잉여라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잉여? 있냐요? 이런 말 안 썼어요? 야, 이 잉여야 막 이런 말 안 썼습니까? 물론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 잉여. 잉여. 네, 들어본 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게? 몰라요. 아, 뭣도 모르겠어요. 야, 잉여야 이러면 그냥 뭐 욕인가 보다, 그냥 뭔가 얘를 디스하나 보다. 그러면 누가 막 잉여라 그러면 어씨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쟤는 나한테 좀 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인가요? 욕을 안 해서요. 욕을 안. 또 이렇게 또 착한 분께서 자, 저기서 여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남을 때라고 쓰는 남을요? 뭐 쌤이 한자에 대한 지식은 좀 많이 없지만 남는다라는 뜻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잉여라는 말이 어디서 썼냐면 우리 한국사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혹시 님 신석기 시대 좀 알고 있습니까? 알죠. 자, 신석기 시대 때 자, 농작물을 막 개간을 하면서 이제 생산물이 점점 증대가 되죠. 구석기 시대 때는 수렵 채집을 하다가 신석기 시대 때 이제 정착을 하면서 개간을 하다 보니 생산물이 늘어나서 무슨 생산물이 발생됐다? 잉여. 그렇지, 잉여 생산물이 발생됐다. 한국사 또한 커버가 되는 곰탱쌤. 기가 막혔다. 자, 그때 잉여 생산물이라는 말뜻이 무슨 뜻입니까? 생산물이 남은 거예요. 오늘 저녁을 먹고 남았네, 세상에. 네. 기가 막힌 거야. 이 먹고 나니까 남았어. 내일 일 안 해도 되는 거야. 내일 가서 또 먹을 거 막 갖고 따오지 않아도 되는 거야. 바로 남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집합에 남는 부분이다?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특정 집합에 어떤 집합을 제외하고 남은 모든 것을 우리가 여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찬혁이 그 얘기 좀 혹시 들어봤나 싶다. 막 남녀간에 막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막 그럴 때 여자가 오빠 나 얼만큼 사랑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남자가 조용히 요만큼을 딱 그리죠. 그럼 이제 여자는 서운해하지. 뭐야, 나 지금 그거밖에 안 사랑하는 거야? 막 이러면 이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만큼 사랑해.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여집합이에요. 요거를 제외한 남은 부분만큼 사랑해, 이거지. 네. 이래서 수학을 해야 된다. 농담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집합이라는 건 저런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집합을 얘기할 때는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던 요 집합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요. 당연히 뭔가 테두리를 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만큼을 빼고 남은 부분을 사랑하면 세상 전체인가 우주 전체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야. 근데 끝이 있나요? 네. 끝이 없는 거야. 이해가 지금 안 되지? 아니요, 됐습니다. 됐어요? 네. 이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만큼 사랑한다면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그렇게 끝이 없게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이걸 다루는 의미가 있을까?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딱 테두리를 지어주셔야 돼요. 제한 범위를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고 유니버설이라는 약자를 따서 U자를 따서 우린 전체 집합을 U라고 씁니다. 전체라고 하는 뜻이죠. 유니버설. 더 이상한 것도 U자. 해야 돼요. 알파벳 U자. 저 이상 오른쪽에 딱 아니에요. 해야 그냥 돼요. 내가 그냥 쓰는 거야. 보통 원래 이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뭐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 있는데 그냥 내 맘대로 쓴 거예요. 굳이 저걸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합집합 기호랑 헷갈릴까봐 너희들이. 합집합 기호도 이렇게 생겼고 U도 이렇게 생겼잖아. 네. 그럼 나는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너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합집합 기호가 U자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얘랑 전체 집합이랑 얘 구분이 안 되겠으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만의 구분될 수 있게끔 만들어 두셔야 돼요.
네. 알지? 예. 자, 어찌됐든. 자, 전체 집합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바로 이제 여집합의 표현 방법이에요. A라는 집합에 여집합을 나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씁니까? A라는 녀석에다가 가볍게 옆에 알파벳 C를 붙여요. 이 C라고 하는 거는 컴플리먼트의 약자입니다. 선생님 그런 거 다 알아야 되나요? 몰라도 돼요. 네. 그냥 아는 척 한 거예요. 장난치 하는 겁니다. 자, 이게 A의 여집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일단 전체 우리가 테두리는 지어줘야죠. 제한 범위는 주어주고 A라는 네. 녀석이 이렇게 있고 그 A를 제외한 나머지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어디 부분이 해당되는 거다? 바로 여기 있는 바깥 부분이 해당이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해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원소나열법을 통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의 5까지만 합시다. 5까지의 자연수라고 했을 때 A라는 녀석은 1, 2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녀석을 통해서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3, 4, 5. 그렇지. 1과 2를 제외한 3, 4, 5만 여집합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됐습니까? 예. 자, 의미상으로 뭐라고? 그것을 제외하고 남은 모든 거예요. 네. 너 맘대로 이거를 범위를 지정을 하시면 안 되고 얘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야. 왜 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끔가다 이런 애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전체가 있고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의 여집합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선생님 너무 쉬워요 이러면서 여기 바깥에만 주구장창 색칠을 하고 있어. 아니 얘야 여기는 뭐니? 여기는 A를 제외한 남은 부분 아니야? 했더니 거긴 B잖아요 이래요. 아니 B도 A를 제외한 남은 부분은 저기 될 수 있는 거 아니니? 했더니 거기는 계속 B잖아요 이래요. 네. 이러면 안 돼요. A를 그렇죠. 제외한 모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부분마저도 다 색칠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네. 사실 예를 들면 그거야. 이만큼을 빼고 나머지는 사랑했는데 잠깐만 나 이만큼은 좀 빼놓게. 이거 좀 약간 여자친구 입장에서 기분 상하는 일이지. 분명히 요만큼 빼고 사랑한다는데 잠깐만 나 이만큼 좀 빼놓게. 나 이만큼 좀 우리 부모님 좀 사랑하는 걸 좀 냅둬야 될 것 같아. 나 이만큼 좀 빼놓게. 내가 또 게임을 좋아하잖니? 나 이만큼은 좀 빼놓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집합이라고 하면 모든 부분이에요. 오케이 말이? 네.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본격적인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죠.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약간의 워밍업 수준. 쌤이 교집합과 합집합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성질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은 둘이서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도 해요. 일단은 그 두 개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이전에 여집합에 관련된 성질부터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집합 성질. 자, 여집합 성질이라고 하면 첫 번째, 너무나도 당연한 거거든. A라는 녀석과 A의 여집합이라는 녀석을 교집합하면 얘는 뭐가 나올까요? 전체 집합. 교집합이거든. 교집합. 교집합이면 이 집합과 이 집합이 서로 똑같이 갖고 있는 원소들의 모임이라 그랬어요. 공집합이죠. 그렇지. A라는 녀석과 A가 아닌 녀석들은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A가 아닌 녀석들인데 어떻게 A에 있는 걸 갖고 있겠습니까? 공집합이 되는 거고. 지금 방금 네. 찬혁이가 대답한 A와 A 여집합을 했을 때 뭔가 관계를 했을 때 걔네가 전체가 되는 건 뭐 해야 돼요? 여기에 합집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거 네. 꼭 문제에서 보면 또 애들이 헷갈려서 잘 몰라요. 꼭 잘 알아두시고. 자, 두 네. 번째.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게? 아무것도 없는 걸. 아무것도 없는 걸 빼고 나머지래. 그럼 전체 그렇지. 집합?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꾸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공집합.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거 중요해요. 요거 중요합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며 이거 했을 때 우리 아까 전에 이미 교집합과 합집합에서 나왔던 얘기 있죠. 네. 그거 머릿속에서 먼저 떠올라야 돼. 그것부터 떠오르고 나서 얘도 떠올라야 돼요. 거기에 합치시면 돼요. 자, 네.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얘네들은 무슨 조건이 되느냐?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요. 거꾸로 들어가. 여집합은. 아, 에?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벤다그램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네. 우리가 전체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있고 A가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선생님이 노란 색깔로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자,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부분이다. 근데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여기 부분이다. 자, 범위가 누가 더 큽니까? 노란색이 커요? 빨간색이 커요? 노란색. 노란색이 훨씬 더 크고 저 노란 색깔은 빨간색이 있는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죠. 네. 그 노란색이 바로 뭘 나타내? 바로 A의 여집합이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그쵸? 아, B의 여집합이 빨간색이고 A의 여집합이 노란색이구나. 빨간색이 노란색 안에 들어가 있으니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잠깐 좀 번외 얘기로, 물론 이제 우리가 차집합에서 조금 더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앞으로 찬혁이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한다면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되는 것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 중에 우린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바로 일단 A 교집합 B는 뭐다? 리다. A다. A 합집합 B는 뭐다? A 합집합 A. A 합집합 B.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아, 그럼 B 안에 있는 거니까 B죠. B죠, 그쵸.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 안에 들어갑니다. 요 세 가지가 생각이 나죠. 마찬가지로 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봐도 너는 뭐가 생각나야 돼? 아,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가 생각이 나죠. 네. 오케이 말이? 네. 오케이. 자,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요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집합의 연산 법칙에서 한번 더 다루게 될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부정 법칙이라고 해서 일단 우리가 집합의 연산에서 한번 더 다루게 될 거예요. 바로 뭐냐면 A의 여집합이 있는데 거기에 여집합을 또 했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A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인데 그걸 또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래. 그럼 다시 뭐가 될까요? A. 다시 A가 돼요. 요거예요. 끝. 막상 보니 별거 아니죠. 그래. 근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엄청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 네. 교합, 여차. 정의도 정의지만 뭣도 알아야 된다? 성질을 무조건 기가 막히게 머릿속에서 빡 넣어놔야 돼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A 합집합이 B면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세 개가 빡빡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물론 뒤에 가서 추가가 될 거예요. 내용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상태에서는 너가 얘가 A 합집합이 B면 얘네 세 개가 머릿속에 빡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거꾸로도 얘네 세 개 중에 하나를 봤어. 뭐야,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이네? 그럼 무조건 넌 다시 뭘 떠올릴 줄 알아야 된다고?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라는 두 집합 간의 관계를 떠올리실 줄 알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도 얘네들을 보면서도 이건 뭐야, 이거 다 뭐고 얘가 뭐고 얘가 뭐여야 되고 얘가 뭐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해요.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이해해가지고 얘를 굳이 안 외우겠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조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서 그 이해를 한 다음에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꺼낼 수 있는 일부 애들이면 선생님은 상관이 없지만 대다수에 있는 애들은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게 머릿속에서 바로 꺼내오진 못해. 그렇죠. 당연히 뭘 해야겠어요? 이해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는 암기가 필요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지식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죠. 이런 성질들이라고 쌤이 써줬던 얘네들은 약간의 암기는 필요합니다. 약간의 암기. 그러니까 이해랑 암기를 굳이 비율로 따져보자면 약간 한 6대4 정도. 그러니까 3대2 정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암기를 조금이라도 해주셔야 이게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나와요.
네. 이것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이 있어서 내가 불안해서 하는 얘기야.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줬더니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 이해가 됐거든. 아, 이러고 공부를 안 해요. 난 그때 이해를 했거든. 근데 꼭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고, 아, 얘가 이래서 됐구나. 아,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거야. 네. 오케이, 말해.